네, 국토계획법의 기출문제풀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8번째 주제가 행위제한의 특례라는 부분들이 있죠. 자, 우리 교재에서도 행위제한의 특례 보면 이런 내용들이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자, 하나의 대지가 2개 이상 용도 지역에 걸쳤을 때 이 건폐율 용적률을 가중평균으로 할 건지 그런 문제인데, 자, 이런 문제 나오시면 약간의 계산이 들어가는데 당황하지 마시고 설명을 잘 들어보십시오. 자, A시에서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1000제곱미터인데 1000제곱미터가 1종 일반 주거지역에 800 정도가 들어가 있고 2종 일반 주거지역에 200제곱미터에 걸쳐 있습니다. 자, 우리가 용도지역은 하나의 토지에 중복되면 안 되지만, 자, 이거는 중복되는 게 아니라 걸쳐 있는 상황이죠. 자, 800하고 200에 요 그림 설명을 보시면 1000제곱미터 대지가 있는데 이 1000제곱미터 대지가 여기 경계선을 긋고 800제곱미터, 200제곱미터에 걸쳐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건 중복이 아니죠. 중복이면 이 경계선 없이 전체가 1종 일반, 전체가 2종 일반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중복인데 이거는 경계선을 긋고 800, 200에 걸려 있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 때 실제 시험에서는 그림 문제로는 안 나오지만 여기 글씨로 나옵니다. 1000제곱미터 대지가 1종 일반에 800, 2종 일반 주거지역 200 걸쳐 있을 때,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가중평균이 나와야 되죠. 자, 이렇게 주거지역끼리 걸려 있는데 가장 작은 부분 200이라는 제곱미터가, 자, 우리 법에서 330제곱미터보다 이하면 건물을 지을 때 이 1000제곱미터에서는 가중평균의 용적률을 구해서 건물을 짓는 겁니다. 그럼 가중평균의 용적률을 구하는 식을 이제 우리가 한번 계산한 식을 한번 세워봐야 되겠죠. 자, 여기서 구하는 거는 1종 일반 주거지역의 용적률이 얼마냐 이걸 구하는 겁니다. 추가 자료 보니까 2종 일반 주거지역 용적률은 200%, 가중평균의 용적률을 160%라고 문제를 줬습니다. 21회 때. 그러면 가중평균 용적률 160%를 가지고 이제 식을 세워보겠습니다. 자, 가중평균 용적률 160%는 가중치 곱하기 1종 일반 용적률, 가중치 곱하기 2종 일반 용적률을 이렇게 곱해서 가로를 계산해가지고 더하시면 가중평균 용적률이죠. 자, 가중평균 용적률을 구할 식은 가중치. 가중치가 이게 면적의 비율입니다. 자, 1종 일반 주거지역은 1000제곱미터 중에서 800이 들어가 있으니까 1000분의 800, 0.8입니다. 자, 이만큼 가중치를 주고 1종 일반 주거 용적률을 곱해주고 더하기, 자, 1000분의 200은 2종 일반 주거지역에 속한 부분의 비율입니다. 1000에서 200 들어가 있으니까 1000분의 200 가중치 주고 여기 2종 일반 주거지역의 용적률은 앞에서 200%라고 자료를 줬습니다. 2종 일반은 200%. 그러면 이렇게 해서 가중치를 세워가지고 160%를 숫자를 주고 여기서 요거를 계산해가지고 160%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요거 계산하면 요거는 0.2이기 때문에 2는 4에서 40%고 여기가 120%가 나와야 됩니다. 120%가 나오려고 하면 1종 일반 주거 용적률이 150%가 나오면 되겠죠. 이 부분이 120%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게 150으로 1종 일반이 들어가면 150에 0.8을 곱해서 120%가 나와가지고 합쳐서 160%가 되는 거죠. 결국엔 정답이 뭐냐면 150%, 3번이 정답입니다. 3번을 정답을 하셔서 이런 문제 한번 해결해 볼 줄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하나의 대지가 이렇게 1종 일반 주거, 2종 일반 주거에 걸쳐 있을 때는 가장 작은 부분을 찾아서 330보다 이하면 가중평균을 문제를 구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좀 어려운 문제가 22에 따랐습니다. 이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 당시 정답이 2개였었는데 출제하신 분들이 실수를 하셔서, 자, 지금은 대지가 1200제곱미터고 준주거지역하고 일반 상업지역에 걸쳐 있는 대지다. 그리고 도로변의 띠 모양으로 지정된 일반 상업지역은 고도지구다. 자, 이거는 이제 그림까지 같이 문제를 줬습니다. 자, 이런 형태로 그림 문제가 나왔는데 전체 대지가 1000이 아니라 1200이요. 800, 400이니까. 준주거지역 부분이 800이고 일반 상업지역이 400입니다. 도로에 접하고 있는 도로가 있고 도로에 접한 대지인데, 자, 도로 쪽은 일반 상업, 뒤쪽 편은 준주거지역이고 800, 400에 걸려 있고 일반 상업지역은 고도지구입니다. 경관지구가 아니라 고도지구로 해야 됩니다. 그럼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자, 하나의 대지가 두 군데 용도지역 걸쳤을 때는 가장 작은 부분이 330 이하면 가중평균을 내야 되는데, 자, 이렇게 상업지역에 걸쳐 있을 때는 기준이 660으로 바뀌죠. 자, 도로변에 대지가 이렇게 있고 도로 쪽이 상업지역에 걸쳐 있는 형태일 때는 그때는 660보다 작으면 가중평균을 내셔야 돼요. 자, 우리 앞에 문제에서는 330 기준을 가지고 뭐 1종 일반, 2종 일반 이렇게 걸쳐 있을 때는
330으로 가장 작은 부분을 판정했는데, 자, 이렇게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이란 말이 나오면, 상업지역이란 말이 나오면 660보다 이하이므로 400이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가중평균이 아니에요, 결국은. 그래서 이게 가중평균을 내서 계산을 해보면, 자, 같은 그림입니다. 400, 800에서 자, 가중평균 용적률이 600%가 나오게 됩니다. 자, 우리 앞에서 배운 식을 적용해보면 1200분의 800이 가중치죠. 전체가 1200분의 준주거지역 800이고 준주거지역 용적률은 앞에 자료에서 500%라고 나옵니다. 여기 앞에 자료를 보시면 준주거지역 용적률 500%, 여기 일반 상업지역 800%, 여기 또 건폐율이 추가로 80%의 자료가 있는데, 자, 지금 800하고 500%가 각각의 용적률입니다. 그러면 적어주고 가중평균 용적률을 낸다. 자, 600%가 나오는지 한번 계산해 볼게요. 1200분의 800이라는 부분이 1200에서 800을 가중치로 주고 준주거 용적률 500% 주고 더하기, 자, 1200분의 400은 이쪽 일반 상업지역 가중치. 자, 그럼 1200분의 400 곱하기 일반 상업지역 용적률은 800% 계산하면 여기가 보시면 계산해서 보시면 600%가 나오게 됩니다. 이거 계산해 보시면. 그래서 600%가 나왔는데 600%로 건물을 지면 전체 대지 1200에서 600% 적용하시면 6배니까 기본적으로 7200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7200으로 건물을 져야 되는데, 자, 문제는 여기서 건폐율이 80%란 말이 있어요. 포인트가 이겁니다. 마지막 포인트가 7200으로 답을 내려고 했는데 전체 연면적이, 가중평균의 건폐율이 80%, 고도지구가 들어가 있어서 고도지구의 규제를 받으면 5개 층까지만 져라. 이게 추가 조건입니다. 자, 우리 예전에 그 관련 교재에서 일반 상업지역이 고도지구에 걸쳐 있대요. 자, 여기는 고도지구가 아닌데 일반 상업지역은 400제곱미터는 고도지구래요. 그리고 건폐율이 80%라는 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건폐율이 80%면 1200에 80%면 960으로 건물을 져야 됩니다. 건축 면적이. 그럼 이 그림에서 자, 우리가 수직으로 위에서 봤을 때 800제곱미터라는 부분에서 960이 800보다 더 크기 때문에 준주거 지역 내에서 건축 면적이 다 안 나오죠. 일반 상업지역에 400호까지 들어가서 960으로 건물을 지어야 됩니다. 이렇게. 자, 위에서 봤을 때 건물의 모양이 이렇게 준주거 지역을 벗어나서 일반 상업지역까지 들어오셔야 돼요. 960이니까 800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일반 상업지역까지 들어와서 건물이 이렇게 져져야 됩니다. 건물의 위치를 이렇게 봤을 때. 그러면 우리 예전에 건축물의 일부가 고도지구에 걸리면 건물 전체가 고도지구 규제를 받는다라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건축물의 일부라도 건물이 이렇게 지어질 건데 일부가 고도지구에 걸쳐 있기 때문에 거기가 건물 전체가 고도지구가 되고, 고도지구가 되면 5개 층만 지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965로 건물을 건축 면적을 내서 1층 960, 2층 960 이렇게 올리는데 여기 고도지구에 일부 걸려 있기 때문에 5개 층밖에 못 올라갑니다. 자, 건축물의 일부가 고도지구에 걸려 있을 때는 건축물 대지 전부가 고도지구니까 이 조건에서 5개 층만 올라가기 때문에 960 곱하기 5해서 4800입니다. 4800. 4800밖에 건물이 못 지어집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잘 설명을 할 때 보세요. 문제가 조금 어려운 문제인데 전체 대지가 1200이 있고 준주거와 상업지역에 걸쳐 있습니다. 근데 상업지역에 걸쳐 있을 때는 그 상업지역 걸쳐 있는 부분을 660이랑 비교해서 가중평균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 상업지역은 고도지구로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이 대지에서 계산해가지고 최대로 줄 수 있는 연면적은, 자, 추가 조건 일반 상업 용적률 800%, 준주거 용적률은 500%를 하고, 그 다음에 가중평균 건폐율이 80%라고, 건폐율을 80% 주고, 또 이 고도지구가 들어간 부분은 5개 층까지만 건물을 져라. 그리고 이 그림을 준 겁니다. 준주거에 800, 일반 상업지역에 400이고 일반 상업지역은 고도지구까지 추가로 들어가 있습니다. 용도지역에 용도지구가 들어가 있는데 준주거지역 부분은 고도지구가 아니고. 자, 이랬을 때 가중평균에 일단 먼저 보시면 고도지구는 고려하지 않고 400, 800 걸쳐 있을 때는, 상업지역에 걸쳐 있을 때는 660이랑 비교해서 660보다 이하이므로 가중평균 용적률을 구해서 건물을 진다. 가중평균 용적률은 1200분의 800 곱하기 준주거 용적률 500%, 1200분의 400을 해서 일반 상업 용적률 8%를 넣어가지고 계산하면 600%가 나오고, 600%를 딱 여기다 자리 잡고 1200분의 전체 대지가 1200이니까 1200에서 6배를 적용해가지고 7200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층, 2층, 3층, 4층 올려서 전체 면적이 7200인데 단 건폐율이 80%라는 말이 힌트입니다.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건폐율이 80%면
이게 960이라는 건축 면적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 준주거 지역 800 가지고는 부족하죠. 960이니까. 그러니까 준주거 지역을 벗어나서 일반 상업 지역까지 건축 면적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건물 모양을 위에서 봤을 때 이런 식의 위치가 잡힐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960씩 한 층, 두 층, 세 층 올라가다 보면 건축물이 고도지구에 일부 걸려있기 때문에 일반 상업지역이 고도지구니까 일반 상업지역에 지어지는 부분은 건물의 일부가 고도지구에 묶여서 건물 전체가 고도지구고 고도지구는 5개 층까지만 지라는 규제가 앞에 조건 나왔으니까 960 곱하기 5에서 정답은 4800으로 해가지고 요거를 3번을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시험 우리 22회 때는 이 건폐율을 안 줬기 때문에 답이 7200, 4800 두 개를 만들었습니다. 건폐율이 만약에 안 준다면 건폐율을 60%만 적용하면 7200까지 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요 문제를 좀 보완을 해서 건폐율을 80%로 주면 답이 4800이 답이 됩니다. 이런 문제는 조금 이제 어려우시면 넘어가셔도 돼요. 한번 설명을 다 들어보시고 이해가 되시는 분들은 이해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실시험에서는 뭐 그들은 거의 안 나오는 파트고요. 자,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이번엔 녹지 지역과 그 밖의 지역에 걸치는 경우. 자, 이번엔 대지가 자, 이종일반하고 생산 녹지에 걸려 있습니다. 자, 우리 그 관련 교재에서 하나의 대지가 두 군데 용도적 걸쳤을 때는 가장 작은 부분을 찾아서 332하면 가중 평균을 내라. 자, 그런데 이렇게 녹지 지역이라는 부분이 한 부분이라도 나오면 이때는 무조건 다 각각으로 적용하셔야 돼요. 이종일반은 이종일반의 용적률, 생산녹지는 생산녹지 용적률로 해서 연면적을 구해가지고 나중에 합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각각이라는 게 포인트예요. 이종일반하고 생산녹지에 걸치면 무조건 1000제곱미터는 이종일반하고 생산녹지를 구분을 해서 각각의 대지처럼 처리해가지고 각각의 용적률을 적용해서 연면적을 구합니다. 자, 이때 이제 구하는 게 갑의 대지가 이 대지에서 최대로 줄 수 있는 연면적은 두 번 계산해서 연면적을 합하셔야 됩니다. 자, 이종일반 주거지역의 최대 연면적은 1200이라는 힌트를 줬네요. 자, 그 다음에 생산녹지 용적률 50%, 이종일반의 용적률은 200%. 자, 이것도 한번 볼까요? 자, 이종일반하고 생산녹지에 걸쳐 있는데 문제에서 얼만큼 면적이 걸쳐 있는지는 모릅니다. 문제 자료가 안 나왔습니다. 이종일반이 얼마인지 생산녹지가 얼마인지 면적은 표시가 안 돼 있습니다. 자, 이랬을 때는 그냥 각각이랑 힌트만 얻으시면 돼요. 각각. 그럼 이종일반 각각으로 용적률 계산하고 생산녹지도 용적률을 각각 계산해서 자, 이종일반 용적률은 200%라고 자료가 나왔죠. 이종일반 용적률 200%, 생산녹지는 50%. 그래서 각각 우리가 용적률을 적용해서 200% 주고 문제에서 이종일반의 연면적을 1200이라는 자료를 미리 줬습니다. 이거 앞에서 보시면 그러면 대지면적 얼마에 2배를 해서 1200이 된 겁니까? 대지면적이 600이네. 아, 이게 이종일반의 요 식을 통해서 1200 알고 200%를 알면 이게 600제곱미터의 2배니까 1200 나온 거니까 이종일반이 600이면 생산녹지는 400이 된 겁니다. 그럼 400이라는 숫자 여기다 집어넣고 생산녹지 쪽 계산할 때 용적률 50%면 400의 반인 200제곱미터 연면적. 자, 구하는 거는 요 대지를 전체를 활용해서 구할 수 있는 최대 연면적은 1200 더하기 여기 연면적 200%를 여기 200% 나왔죠. 계산해서 1400이 되겠죠. 1200과 200을 더해서 1400이니까 답은 2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형태의 문제가 이제 과거에 좀 있었는데 최근에는 좀 안 나오지만 이런 내용들을 한번 문제로 한번 풀어봤습니다. 기출문제 나왔던 형태니까. 자, 그리고 시험일까지 여러분들 건강을 되게 주의하셔야 됩니다. 건강이 안 좋아지시면 공부하시고 말짱 의무될 수 있으니까 건강 주의하시고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다 보면 문제의 유형이 보이실 겁니다. 자, 교재 구입은 실력 요약집 200페이지 요약집은 2만원에 구입할 수 있고 기출문제지 우리가 계속 제가 자료 올리고 있는데 이거 만원이면 구입할 수 있으니까 꼭 보시면서 기출문제를 다운받아서 프린트 하셔도 되고 교재를 구입하셔서 보셔도 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문자로 구입 의사를 주시면 제가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